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헌화 분향하고 묵념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명록에는 견리사의 견위 수명,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논어의 글귀죠.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저 메시지 일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좀 비장한데요. 예, 뭐 어찌됐건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당이 지금 뭐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원인 관련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책임이 많으냐, 아니면 윤핵관이 더 책임이 많으냐, 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대략 그 6대4 정도로 윤핵관들 책임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뭐 당을 지금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구하는 것이 비대위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심정을 담아서 이런 글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에 책임을 다하겠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여야 중진 협의체를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 교수님, 중진 협의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중진 협의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할 건지. 중진이 뭐 예를 들면 3, 4선 이상의 의원들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그게 과연 당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민주당은 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가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예. 함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 원내 대표는 아니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를 해야 직접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지. 네. 중진들은 물론 조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당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하자고 하는 부분에 저는 뭐 그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진 협의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모임보다는 예. 실제 역할을 하는 뭐 대표든 아니면 원내 부대표든 아니면 원내대표들이든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해서 예. 국회에서 현안들을 어떻게 논의할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할 텐데, 네. 중진협의체는 약간 애매모호한 성격이어서 예. 아마도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중진협의체보다는 실무형 협의체 이런 부분들로 아마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잡음이 흘러나왔죠. 자, 비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윤심 논란을 의식한 건지 사퇴하고 전주의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1시간 반 만이었죠. 그리고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90분 만에 저렇게 바뀐 게 윤심이 또 작용한 게 아니냐, 사전 교감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기환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 왜 저분을 처음에 다시 집어넣었을까 하는 네.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논란이 많이 있었지 굳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 비대위원 만들 때도 주기환 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실 때 예. 수사관으로 같이 인연을 맺었던 분이고 그 인연 때문에 광주시장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주기환 지금 전 비대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적 논란, 예. 사적 인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분을 거기에 저는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지금 비대위원회가 두 번째로 생기면 첫 번째 비대위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비대위원회를 저런 형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많을 텐데 예. 왜 굳이 주기한 전 비대위원을 또다시 비대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위원 지금 정진석 비대위도 보면
그냥 그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정점식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병민 지금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 동안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윤핵관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전주의 의원도 사실은 윤핵관의 한 부류로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좀 새로운 분은 뭐 김혜영 전 대변인 이 정도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 정도밖에 그죠? 없는 예. 상황이라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면도 있고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싶다 했는데 이분들이 네. 다 고사를 했어요. 예. 그런 바람에 결국 영입이 안 됐는데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좀 신선함 또는 뭐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지금의 비대위 가지고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역시 친윤계가 좀 대거 포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답니까? 후자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진석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네. 아마 방향성은 이미 결정을 했을 거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고요. 뭐 외부 인사 한두 명 또는 이제 그 비윤계 가운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포함은 시킬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한두 명을 상징적으로 구색 맞추기. 기용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워낙 이제 윤핵관 리스크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논란을 좀 많이 유발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로서는 이 어렵게 잡은 이 당권을 쉽게 놓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야기는 포장은 바꿔서 비대위라 하지만 사실은 윤핵관 비대위를 이제 결국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그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제가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돌격적이다. 예. 좀 더 공격적이다라고 네, 하는 네. 측면이 제가 보고 있는 데는 그렇게 조금 진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안심하기 이르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4건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3건, 자, 오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 공방 신문 기일이고요. 9월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 설치 및 정진석 임명한 전국위 의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28일 신문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배경이 뭘까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됐다. 예.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뭐 법원이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딱 그 정진석 위원장 관련한 부분만 지금 뒤로 연기를 시킨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오늘 신문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오늘 신문에서 역시 가장 이제 그 주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난번 당헌당규 개정 예. 관련한 전국위원회의 결정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오늘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건대는 그냥 인용 가능성이 이것도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고 쳐놓고 예. 그 사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법부가 인정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법 위반해놓고 나중에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 네. 자체를 그렇게 바꾼다. 이런 거를 용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인용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또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국 이제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지난번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사법부 쪽에서 밝힌 것은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당헌 개정 절차라든가 그 의도라든가 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과연 합치하는가? 예.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치러놓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당원 당규 내용을 바꾼다든지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게 사실은 뭐 속된 말로 굉장히 속보이는 행동들인 거고 이런 게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예. 식의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서 좀 경고성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는 28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를 출당 조치하고 법원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다면 법원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네요. 만약 제명이 된다고 네네. 하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윤리가 그 정도까지 결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조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경찰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고 그것 네. 때문에 기소기원으로 송치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윤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예. 그런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가 또 한 번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명까지 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결국 법원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제명까지 당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 때, 그, 인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피해가 당장 구제해야 될, 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인용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표의 직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주장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법원 입장에서 그걸 고려해서 아마 이제 인용을 안 하고 기각할 가능성, 즉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윤리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과 결정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이의 신청 오늘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이번에도 직접 법원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제 4차 가처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사님의 재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소급된 어떤 당원 개정이고 그리고 처분적인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예, 예. 영화 언급하시면서 예, 예. 비대위에 배우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전 대표의 표정 또 목소리 뭔가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인데 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잖아요. 소급 예. 적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1차 그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그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네. 뭐가 바뀌었냐 대체. 그런데 다시 그걸 정당화시키게 당규를 바꿔가지고 다시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는 이런 상황. 법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소급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최고위원회에 거리된 의원들, 즉 사퇴한 의원들의 자리를 다시 채워서 운영해도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황을 그 위험한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당헌 당규를 바꾼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 첫 번째 그 가처분에 인용을 해준 판사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판사가 이번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번 판단에 있어서도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동일한 판단이 또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법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정통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위에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기각하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가 4차 신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가 더 주목되는데 인용과 기각, 이 평론가께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십니까? 오늘 중에 결론 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7대3. 예, 좀 그래서 확률 높게 보시네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법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번 그 가처분 신청 인용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만 자기들끼리 뭐 당원 교정하고 자기들끼리 바빴는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정당법이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두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원 당규 개정안 그 과정 자체 또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그러니까 이 소급 적용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답을 썼어요, 학생이. 근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바꾼 겁니다. 자기가 임의로. 예. 그런데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바꾼 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이 문제 아니야, 시험 무효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시험 문제 바꾼다고 뭐 네가 다시 정답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사법부도 사실은 뭐 자기적으로 주관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 그리고 정당법 그거에 따라서 판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법하고 헌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은 이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떤 판단 법원이 내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